잘 쓰고 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지 말아야 될 것을 안 하는 것도 너무나도 중요한 게 논술입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연세대 김미미입니다. 오늘은 여러분, 우리 논술을 준비할 때 진짜 절대 하지 말아야 될 3가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영상을 켰습니다. 솔직히 그 수많은 지원자들이 지원을 하는 가운데 이런 것들을 포함하면 사실상 좀 답을 보지도 않고 내 답이 채점되지도 않은 상태로 버려지게 된다라는 그런 부분들을 조금 정확하게 알고 있으면 여러분들이 스스로 공부를 할 때나 혹은 이제 학원에서 배운 거를 복습을 할 때에도 좀 더 주의 깊게, 좀 더 긴장감을 갖고 문제를 풀 수 있고 공부를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돼요. 논술을 지원하는 학생들은 정말 많은데 이거에 반해서 이것을 채점하는, 우리의 답안을 채점하는 교수님들은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상 이 교수님들이 여러분들의 답을 절대 다 읽어보시지 않습니다. 어찌 보면 너무 당연한 얘기죠, 여러분. 우리가 논술을 통해서 이제 합격을 한다라고 얘기를 할 때 대학별로 주어지는, 각 대학별로 제공하는 최종 경쟁률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왜냐면 이 최종 경쟁률 중에 이 70%는 사실상 제대로 읽히지도 않고 떨어지기 때문이에요. 얘들아, 선생님이 말하는 게 과장 같다라고 생각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여러분들이 누구랑 공부를 하든지 간에 이런 얘기는 사실 분명하게 들어봤을 텐데, 이 70%가 떨어진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이제 제가 앞으로 말씀드릴 이 논술에서 절대 하지 말아야 되는 포인트들을 모두 다 놓쳐버린 학생들이 되는 거겠죠. 이러한 포인트를 좀 더 다른 관점에서 얘기를 해보자면, 떨어지지 않을 조건들을 분명하게 지키고, 그리고 그것에 더해서 논술 공부를 정말 조금만 더 열심히 하게 된다면 우리의 싸움은 결국은 30% 간의 싸움밖에 되지 않을 거라는 얘기지. 그러니까 다시 말해, 이 논술은 사실상 이제 진짜 엄밀히 말하면 실질 경쟁률로 따졌을 때 3대1의 싸움이다 라는 얘기가 나오게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논술은 진짜 뭐 아니면 도다, 뭐 100 아니면 0의 싸움이다 라고 이제 학생들한테 얘기를 하기는 하지만, 우리가 진짜 조금 더 현실적으로 생각을 해보자면, 진짜 이 입시판에서 생각을 조금 해보자면, 논술은 얘들아, 이 최종 경쟁률의 사람들이 모두가 나의 경쟁자가 아니라 진짜 3대1의 싸움이다. 우리는 이 3대1에서 이겨서 최초합을 받고 2,6학번 새내기가 되면 된다 라는 점입니다. 어때? 이렇게 말하니까 조금 마음이 놓이지 않나 라고 생각이 되는데, 야, 논술 어차피 다 떨어진다, 내 주변에서 붙은 애를 본 적이 없다 라고 하는 얘기, 그러면서 되게 고민하면서 논술에 진입하는 친구들이 정말 많을 텐데, 논술은요 어쨌든 최근 동향을 보면 볼수록 진짜 최저나 혹은 나의 내신이 아닌 진짜 앞으로 남은 시간 동안 열심히 준비해서 충분히 합격할 수 있는 기회를 여러분들에게 주게 됩니다. 근데 얘들아, 3대1의 싸움이다 라고 하는 게 절대 너희들 다 쉽게 붙을 수 있어 라는 얘기는 여러분 아니겠죠. 내가 이 3대1이라는 그 실질 경쟁률에 들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논술 공부가 꾸준히 되어 있어야 한다라는 대전제가 분명하게 깔리게 됩니다. 그래서 얘들아, 선생님이 겁을 주기 위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는 절대 아니고, 내가 올해 이 논술을 준비해야겠다, 이 논술 입시를 준비해야겠다 라고 마음을 먹었다면, 사실 다른 이제 전형을 준비하는 친구들과 마찬가지로 이 논술에, 그리고 이 최저와 논술이라는 이 2개의 그 영역을 정말 잘 준비해서, 또 논술이 결국은 얘들아 최종이잖아, 그치? 그렇기 때문에 올바른 방향으로 진짜 남은 시간, 얘들아 얼마 남지도 않았죠. 정말 시간을 잘 효율적으로 제대로 공부를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원하는 대학교에 최초합을 할 수 있도록 좀만 더 신경을 써줘라 라는 의미로 얘기를 했다라고 잘 기억을 해주시면 돼요. 어쨌든 논술은 3대1 싸움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3대1에 들기 위해서 절대 걸러지지 않기 위해서 해야 되는 이 3가지의 포인트만 잘 기억을 해두자 라는 게 오늘 영상의 주제입니다. 자, 그래서 그럼 대체 이 하지 말아야 되는, 답안을 쓸 때 하지 말아야 되는 이 3가지가 뭐냐라고 한다면, 사실 이 3가지는요 여러분, 특정 학교에서가 아니라 전체 대학교에서 공통적으로 채점 기준에 분명하게 명시되어 있는 감점 대상입니다. 그 중에 첫 번째, 절대 하지 말아야 할 것은 바로 지문의 내용을 그대로 답안에 쓰는 겁니다. 우리가 지문을 분석을 하다 보면 당연히 지문 속에 정답이 있겠죠. 지문 속에 주장이 있을 거고, 그것을 뒷받침해주는 근거들이 있을 겁니다. 그럼 나 주장이랑 근거 잘 찾았네 하고 지문 속에 있는 내용을 그대로 답안에 쓰는 경우가 정말 예상외로 많아요. 얘들아, 나는 안 그럴 것 같지? 근데 실제로 학생들이 주어진 이 짧은
짧은 시간 동안 정말 정신없이 문제를 풀다 보면 나도 모르게 지문에 있는 그 문장을 그대로 가져다가 답안에 쓰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당연히 연습을 해줘야 되고, 이거를 막기 위해서는 이따가 같이 설명을 하겠지만 어휘력이 너무나도 중요해지겠죠. 일단 다시 설명을 하자면, 우리가 지문 속에서 주장과 근거를 찾는 건 너무 중요해. 당연해. 근데 중요한 것은 여기 나와 있는 지문의 이 문장 혹은 몇 개의 구절을요, 여러분, 그대로 답안에 쓰는 건 너무나도 큰 감점 요인이자, 이게 답안에 몇 번 반복되기만 해도 채점자들은 더 이상 여러분들의 답안을 보지 않을 거예요. 이거는 학교 측 모범 답안에서 이 똑같은 지문이 그대로 있다 라고 하는 학교, 요새는 이런 모범 답안이 많이 줄어드는 추세이기는 하지만 그런 학교에서조차 채점 기준에 분명하게 명시되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는 지문 속에 있는 문장 절대 답안에 그대로 가져다가 쓰지 않을 겁니다. 이거는 받아쓰기잖아? 그치? 받아쓰기도 아니야 얘들아. 그냥 읽고 그대로 쓰는 거기 때문에 거의 글씨체 연습이라고 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은요, 절대 채점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라는 거 유의해 주셔야 돼요. 그리고 두 번째로 하는 실수, 그래 지문의 내용을 쓰지는 않았지만 내가 쓴 답안을 그대로 반복할 경우 역시 채점 대상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다시 말해 얘들아, 지문에서 답을 찾았어, 주장 썼어, 완전 멋들어지게 글을 썼어, 답안을 썼는데 여기에 나와 있는 어휘라든지 그 문장을 그냥 그대로 반복하는 경우, 여러분 여기서 그대로라는 거는 뭐 토시 하나 틀리지 않고 그대로라는 얘기는 절대 아니고요. 나는 밥을 맛있게 먹는다, 나는 맛있게 밥을 먹는다, 나는 먹었다 밥을, 이런 것처럼 선생님이 살짝 너무 간단한 예시를 들기는 했는데, 이런 식으로 어휘가 바뀌지도 않고 혹은 지문의 그 내용 자체, 주장 자체가 바뀌지 않은 채 똑같은 말을 반복하게 되는 것. 즉 어휘의 반복과 의미의 반복은 최대한 지양해야 되는 답안의 작성 방법이겠죠. 사실 생각해보면 너무 당연한 부분이기도 해. 내가 첫 문장에 주장을 가져다가 썼는데 그 다음 문장에 너무나도 쓸 말이 없는 거야. 너무 어려운 거죠. 분량을 채우기 위해서는 뭐든 쓰기는 써야 되는데 쓸 말이 없어. 그러다 보니까 학생들은 동일한 어휘를 계속 반복해서 답안에 쓰거나 동일한 의미를 가진 내용을 반복해서 쓰는 경우가 너무나도 빈번하게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 주장과 근거를 아까 1번의 문제점과는 다르게 찾아냈으나 그래도 답안에 완벽하게 썼으나 이러한 답안의 내용이 반복되면서 글이 너무나도 단조로워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 첫 번째, 두 번째가 사실은 너무나도 중요한데, 이런 1번과 2번의 문제점이 생기는 그 가장 근본적인 원인은요, 첫 번째로는 내가 지문을 완벽하게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해했어도 이거를 설명할 수 있는 어휘력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지문을 정확하게 이해했다면 절대 지문 속에 있는 그 주장을 반복적으로 쓸 일이 없어요, 여러분. 주장 찾아서 나만의 어휘로 한 문장 정확하게 써주고, 그리고 지문을 읽으면서 주장 외에 나오는 이 주장을 뒷받침해주는 근거를 정확하게 찾으면 답안에 역시 반복 없이 그 논리적인 순서에 따라 답안을 완벽하게 쓸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그냥 단순히 지문에 있는 내용을 그대로 써와서 그리고 그 내가 쓴 답안을 반복해서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지문에 있는 주장을 충분히 찾고 그 주장을 꾸며주는 근거를 구분할 수 있고 이것을 진짜 나만의 어휘로서 키워드와 함께 쓸 수 있느냐, 결국은 논술의 역량을 여러분들의 답을 통해서 한두 줄만 읽어도 알 수가 있다라는 얘기죠. 선생님도 학생들의 답안을 채점을 하다 보면 진짜 한 두세 문장만 읽어도 이 학생의 논술 실력이 어느 정도의 위치에 있는지는 분명하게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거를 판단할 수 있는 게 진짜 여러분들의 답안이 될 텐데, 그렇기 때문에 채점자들은요, 이 채점 기준에 여러분들한테 여러분들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그 걸러질 수밖에 없는 조건들을 넣어주는 거야. 그러니까 이렇게는 쓰지 마, 너희들 논술 공부를 하고 와야 돼 라는 거를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죠. 때문에 절대 지문에 있는 거를 그대로 쓰지 않을 거고, 그리고 내가 쓴 답안에 있는 어휘나 문장들을 절대 반복해서 나열하지 않을 겁니다. 이 두 가지는요, 여러분들의 논술 실력을 진짜 두세 문장으로 판별하게 하는 너무나도 기본적이지만 정말 여러분 준비가 없을 경우에는 너무나도 어려운 부분이기도 하다라는 겁니다. 세 번째, 지문에 등장하지 않는 배경 지식은 절대 사용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첫 번째, 두
번째 이 주의할 점이 사실 논술이 준비되지 않은 친구에게 빈번하게 발생하는 그러한 실수라면 사실 이 세 번째는 오히려 논술을 많이 공부했고 그리고 내가 꼼꼼히 막 문제 풀면서 어휘도 알고 지문도 알고 다양한 배경 지식들도 알고 있는 친구들이 가장 많이 하는 실수 중에 하나가 됩니다. 그도 그럴 게 계속 말씀드리는 부분이 논술은 특히 이 입시 논술은 정해져 있는 주장과 주제와 대립 키워드나 이런 것들이 반복적으로 등장을 하다 보니까 이 논술 공부를 오랫동안 한 친구들, 열심히 한 친구들의 입장에서는 이거 내가 아는 내용인데 라고 하는 부분을 정말 많이 발견할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그러다 보니 이 지문 내에서 내가 새롭게 푸는 그 지문 내에서 이러한 내용 내가 아는 건데 그거에 대해서 막 추가적인 설명이 지문에 없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아무래도 아는 거다 보니까 요렇게 쓰면 좀 더 가점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에 추가적으로 배경 지식들을 써내려가는 문제점이 생기게 되는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 대학교 채점 기준에서 정말 중요하게 강조하는 것들 중에 하나가 지문 외적인 이 배경 지식을 사용하는 것은 철저한 감점의 대상으로 명시하고 있는 학교들이 정말 많기 때문에 우리는 내가 아무리 많은 그 배경 지식을 갖고 있어도 이러한 배경 지식은 이 지문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더 잘 이해하기 위해서 활용을 해야 되는 것이지 절대 지문에 나와 있지 않은 내용까지 답안에 쓰시면 안 된다. 너무나도 큰 감점의 대상이다 라고 하는 거 꼭 기억하시고 앞서 말했던 세 가지 반드시 절대 시험장에서 하지 않도록 여러분 주의해 주시면 됩니다. 우리 이렇게 최초합에 들기 위한 3대1 싸움에 이기기 위해서 여러분 이 수업에 대한 문의사항은 고정 댓글란에 있는 오픈 채팅방으로 언제든지 연락 주시면 됩니다. 그럼 우리는 수업에서 봐요. 안녕.